안녕하세요. 타임아웃입니다. 리버풀은 현재 미드필더 커티스 존스가 유일한 부상자입니다. 그는 알 수 없는 문제로 최근 두 경기를 결장했으며 이달 말은 되어야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삭은 주중 경기에서 풀타임 데뷔전을 치르며 58분을 소화했고 이번 에버턴전 선발 출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여름 이적생 휴고 에키티케가 최전방에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살라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에버턴을 상대로 8골을 기록했는데 이는 스티븐 제라드에 이어 머지사이드 더비 최다 득점 2위 기록입니다. 살라는 이번 주말에도 오른쪽 날개로 선발 출전이 확실시됩니다. 슬롯 감독은 중원에서 알렉시스 맥알리스터를 다시 기용할지 고민하고 있으며 왼쪽 풀백은 로버트슨과 케르케즈가 경쟁을 이어갑니다. 에버턴은 수비수 제러드 브란스웨이트가 햄스트링 부상에서 회복 중이지만 아직 출전은 어렵고 왼쪽 풀백 미콜렌코 역시 부상으로 아스톤 빌라전 결장 이후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모예스 감독은 제임스 가너를 임시 왼쪽 풀백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앙 수비는 타르코프스키, 킨, 오브리엔이 지키며 골문은 픽포드가 지킵니다. 측면에는 8월 이달에 선수로 선정된 잭 그릴리시와 은디아예가 나설 전망이며 키어넌 듀즈버리 홀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됩니다. 최전방은 베토와 티에르노 베리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리버풀은 이번 시즌 경기 막판까지 가서 승부를 결정짓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챔피언스리그 아틀레티코전에서도 로버트슨과 살라의 득점 이후 역전을 허용했으나 판 다이크가 92분 극적인 결승골을 넣으며 감독 생일을 자축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리버풀은 4경기 중 3경기에서 추가 시간에 결승골을 기록했고 벌리전에서도 살라가 95분 페널티킥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시즌 전체 프리미어리그 90분 이후 골의 29%를 리버풀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버풀은 현재 개막 4연승으로 승점 12점을 기록하며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이번 에버턴전까지 잡는다면 구단 역사상 세 번째로 리그 개막 5연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또한 리버풀은 최근 28번의 홈더비에서 단 한 차례만 패했으며 2021년 2월 0대2 패배 이후 안필드에서 4연승 중입니다. 반면 에버턴은 개막전 리즈 유나이티드에 패한 뒤 최근 3경기에서 7점을 따내며 반등했습니다. 브라이튼, 울버햄튼전 승리 이후 아스톤 빌라전에서는 0대0으로 비겼습니다. 특히 에버턴과 빌라의 맞대결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두 번째로 무득점 무승부가 많은 매치업이기도 합니다. 모예스 감독은 수비 안정감에 만족했지만 빌라전에서 20개의 슈팅 중 2개만 유효 슈팅으로 연결된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에버턴은 리버풀과의 최근 29번 리그 맞대결에서 단 2번만 승리했고 최근 7경기 중 5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특히 모예스 감독은 안필드에서 프리미어리그 20경기 동안 승리가 없으며 이는 한 감독이 특정 구장에서 최다 무승 기록과 동일합니다. 다만 최근 원정 성적은 긍정적입니다. 에버턴은 최근 11번의 프리미어리그 원정에서 6승을 거두었으며 이는 직전 30번 원정에서 거둔 승수와 동일합니다. 2021년에는 안필드에서 2대0 승리를 기록한 경험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에버턴이 수비적으로는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리버풀이 홈에서 워낙 강세를 보이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리버풀이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버턴이 버닝리전처럼 리버풀을 괴롭힐 수는 있겠지만 결국 리버풀이 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개막 5연승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브라이튼은 지난주 본머스 원정에서 패배를 당하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기 도중 잭 힌세루드와 막심 더 쿠이퍼가 전반에 부상으로 교체됐다는 점입니다. 힌세루드는 이미 웹스터, 마치와 함께 치료실에 합류했고 더 쿠이퍼 역시 이번 주말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반면 비퍼와 고메스는 복귀에 출전 가능 상태입니다. 만약 더 쿠이퍼가 출전하지 못한다면 카디오글루가 레프트백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덩크 반 헤케 펠트만과 함께 수비 라인을 구성할 전망입니다. 중원에서는 힌세루드의 공백을 발레바나 아야리가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진은 드리블 돌파 성공률이 리그 최고 수준인 민테가 미토마, 루터, 웰백과 함께 출격할 예정입니다. 토트넘은 솔란케, 비수마, 다카이, 메디슨, 쿨루셉스키, 드라고신 등 주축 자원이 여전히 부상으로 이탈 중입니다. 그러나 우도지가 부상에서 복귀해 왼쪽 풀백 자리에 다시 들어설 가능성이 있으며
팔리냐 역시 중원 복귀를 노리고 있습니다. 최전방은 히샬리송, 텔, 콜로 무아니가 경쟁 중인데 히샬리송이 선발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측면에는 시몬스와 쿠두스, 혹은 존슨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브라이튼은 9월 A매치 휴식기 전 맨시티를 꺾으며 분위기를 올렸지만 직후 본머스에 패하며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미토마가 시즌 첫 골을 넣으며 동점을 만들었지만 반 헤케의 파울로 내준 PK가 치명적이었습니다. 현재 브라이튼은 리그 13위에 머물러 있으며 강등권과 불과 승점 1점 차이입니다. 다만 홈에서는 지난 10경기 중 1패만 기록하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토트넘과의 상대 전적도 우세하여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리그 2연승을 달성했습니다. 토트넘은 프랭크 감독 부임 후 안정적인 수비를 앞세워 반등 중입니다. 본머스전 패배 후 웨스트햄과 비아레알을 연달아 잡으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비아레알전에서는 단 한 개의 유효 슈팅도 허용하지 않는 등 수비 집중력이 돋보였습니다. 이번 시즌 공식 경기 5경기에서 단 1실점만 허용하며 리그 원정 2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승리한다면 2020년 무리뉴 감독 시절 이후 처음으로 원정 3연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스퍼스는 최근 아멕스 원정에서 2연패를 당했지만 3연패를 기록한 적은 없습니다. 또한 프랭크 감독은 과거 브렌트포드 시절 브라이튼 상대 최근 6경기에서 단 1패만 기록하는 등 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두 팀의 최근 맞대결 15경기는 모두 승부가 갈렸으며 무승부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도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며 수비 안정감을 바탕으로 한 토트넘이 초반 부진했던 브라이튼을 상대로 원정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벌리는 현재 여러 부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던 베이어, 코너 로버츠, 제키 암두니가 모두 전열에서 이탈했고 야콥 브룬 라르센 역시 A매치 도중 당한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또한 리버풀전에서 퇴장을 당한 우고 축구가 징계로 빠지면서 중원은 조시 컬런과 조시 로랑이 호흡을 맞출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진에서는 포스터와 앤서니가 긍정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으며 차우나와 메즈부리가 공격 2선을 완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올라 아이나와 도밍게스가 부상으로 결장하고 무리오 역시 아스널전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무리오가 나오지 못할 경우 사보나가 대신 투입되고 모라토는 중앙으로 이동해 밀렌코비치와 짝을 이룰 전망입니다. 풀백에는 네코 윌리엄스가 나서게 됩니다. 공격진에서는 스완지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한 이고르 제주스가 기회를 엿보고 있으나 팀의 주포 크리스 우드가 선발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리는 챔피언십에서 승격한 뒤 다시 강등을 피하기 위해 분투 중입니다. 이번 시즌 초반 일정이 상당히 험난했는데 이미 토트넘, 맨유, 리버풀 같은 강호들과 맞붙었습니다. 현재 리그 4경기에서 1승 3패로 17위에 머물러 있지만 경기 내용은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맨유전과 리버풀전에서는 막판 페널티킥으로 무너졌고 유일한 승리는 승격 경쟁자 선덜랜드를 상대로 따냈습니다. 반면 포레스트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개막전에서 브렌트포드를 3대1로 꺾으며 기세를 올렸지만 이후 무승부와 대패가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시즌 7위를 이끌었던 누누 산투 감독이 구단 운영진과의 갈등으로 갑작스럽게 경질되었고 후임으로 부임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직 승리를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아스널전 0대3 패배에 이어 리그컵 스완지전에서도 2대0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2대3으로 무너졌습니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벌리의 홈 2점과 포레스트의 부진이 맞부딪히는 형국입니다. 벌리는 비록 승점은 적지만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고 포레스트는 감독 교체 후 아직 불안정합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승리를 원하지만 무승부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웨스트햄은 지난 토트넘전에서 토마슈 소우체크가 곧바로 퇴장을 당하면서 3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의 중원 파트너를 새로 찾아야 하는 상황이며 마가사 선수가 첫 선발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외에는 큰 전력 누수가 없지만 유망주 조지 어시는 경미한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애덤 워튼과 에디 은케티아의 출전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이스마일라 사르는 부상 복귀 시점을 리버풀전으로 잡고 있어 이번 경기에는 결장합니다.
올 초 무릎 부상을 입었던 차디 리아드는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이번 시즌 초반 최악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막 4경기에서 1승 3패를 기록하며 리그 18위에 처져 있으며 토트넘전 0대3 완패로 올 시즌 벌써 11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수비 불안이 심각한 가운데 유일한 위안은 노팅엄 포레스트 원정에서의 3대0 승리뿐입니다. 루카스 파케타가 여전히 팀의 중심이 되고 있지만 그의 기량이 강등권 싸움에 묶여있는 현실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반면 크리스탈 팰리스는 지난 시즌 FA컵 우승으로 구단 역사상 첫 메이저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이번 시즌도 7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안정적인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비 조직력이 특히 인상적이며 리그에서 단 한 골만 허용하는 철벽 수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팰리스는 런던 스타디움 원정에서 최근 6경기 무패를 기록 중으로 웨스트햄의 강한 면모를 보여왔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워튼, 은케티아, 사르의 결장 가능성이 있어 중원과 공격진의 옵션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웨스트햄은 반등이 절실하지만 수비 불안이 여전하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무패 흐름 속에서 원정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팰리스의 전력 누수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이번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울버햄튼은 팀의 핵심 공격수 스트란드 라르센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그는 아킬레스 부상으로 최근 리그 2경기를 결장했으며 이번 주말 리즈전도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황희찬과 아로코다레가 최전방을 이끌 전망입니다. 엔소 곤살레스는 장기 부상자로 내년 초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리즈는 챔피언십 시절 활약했던 조엘 피로에와 아이오 이나카가 부상에서 회복 중이며 이번 주말 복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주전 골키퍼 페리는 근육 부상으로 결장해 달로가 골문을 지킬 예정입니다. 울버햄튼은 2017-18 시즌 7위로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복귀한 이후 점점 하락세를 타고 있으며 이번 시즌은 잔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 체제에서 개막 4연패를 기록하며 구단 역사상 최악의 출발을 보였고 현재 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홈에서는 맨시티, 에버턴에게 연달아 패하며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유일한 위안은 리그컵에서 라르센의 멀티골로 웨스트햄을 3대2로 꺾은 경기뿐입니다. 반면 리즈는 2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무대로 복귀했지만 초반 기세가 주춤합니다. 개막전에서 에버턴을 3대1로 꺾으며 산뜻하게 출발했지만 이후 리그와 컵대회 포함 4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 중입니다. 지난 풀럼 원정에서는 극적인 동점에 성공한 듯했으나 종료 직전 자책골로 무너져 쓰라린 패배를 당했습니다. 리그에서는 단 1득점에 그치며 빈약한 공격력이 뚜렷하게 드러났고 이는 보강 없이는 시즌 내내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은 부진에 빠진 두 팀의 절박한 승부가 될 전망입니다. 울버햄튼은 라르센의 출전 여부가 큰 변수이며 그가 없을 경우 공격의 무게감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리즈 역시 득점력이 문제지만 최근 경기력과 분위기를 고려하면 원정에서 승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번 주말 경기에서도 여전히 전력 공백이 많습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2월에 입은 무릎 부상에서 회복 중이고 쿠냐, 메이슨 마운트, 디오고 달롯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아모림 감독은 새로 영입한 골키퍼 라멘스를 선발 데뷔시킬지 아니면 바인디르를 그대로 기용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격에서는 은베우모가 아마다 디알로, 세스코와 함께 선봉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중원은 카세미로와 우가르테가 경쟁하며 주장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중심을 잡을 예정입니다. 첼시는 라비아, 바디아실이 복귀를 앞두고 있으나 이번 경기는 시기상조이며 콜릴, 델랍, 에수고, 무드릭이 모두 결장합니다. 리스 제임스가 오른쪽 풀백으로 복귀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엔조 페르난데스는 카이세도와 함께 수비형 미드필더로 내려가고 콜 파머가 열번 역할을 맡습니다. 측면은 네토가 오른쪽을, 왼쪽은 기튼스 혹은 친정팀을 상대하는 가르나초가 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전방은 주앙 페드로가 나서며 그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맨유는 지난 맨체스터 더비에서 맨시티에 0대3으로 완패하며 충격을 안겼습니다. 아모림 감독 부임 후 리그 31경기에서 31점밖에 얻지 못했고 이번 시즌 개막 4경기에서 단 4점만 획득하며 1992-93 시즌 이후 최악의 출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수단 내부에서도 감독 철학에 대한 불신이 퍼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홈에서는 최근 벌리를 3대2로 꺾은 경험이 있으며 첼시 상대로는 2013년 이후 올드 트래포드에서 12경기 무패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첼시는 리그 4경기에서 무패를 달리며 초반 기세가 좋습니다. 웨스트햄전, 풀럼전 연승 이후 브렌트포드전에서 극적인 동점골을 허용하며 2대2로 비겼고 주중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미넨에 1대3으로 패했지만 리그에서는 안정적인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첼시는 최근 원정 6경기에서 단 1패만 기록했고 맨유와의 최근 3번의 리그 맞대결에서도 7점을 챙기며 우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양 팀의 맞대결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무승부를 기록했을 만큼 전통적으로 접전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맨유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첼시의 상승세를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첼시가 원정에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풀럼은 이번 주말 경기를 앞두고 특별한 부상자가 없어 전원이 출전 가능한 상태입니다. 실바 감독은 일부 선발 명단에 변화를 줄 수 있는데 구단 기록 이적료로 영입된 케빈이 지난 경기 교체 투입 후 강한 인상을 남기며 양 측면에서 이워비나 윌슨 대신 선발 데뷔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전방에서는 무니즈가 최근 3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치면서 라울 히메네스를 다시 기용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왼쪽 풀백 자리 역시 로빈슨과 세세뇽이 경쟁을 이어갑니다. 브렌트포드는 핸더슨, 피녹, 이고르 티아고가 컵 대회에서 결장했으나 단순 휴식 차원이었고 이번 주말 모두 출전 가능합니다. 아예르도 무릎 충돌로 교체되었으나 큰 부상은 아니어서 합류가 가능하고 담스가르드는 병에서 회복해 미드필드 선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누네스와 마고마는 햄스트링 부상에서 회복 중으로 아직 복귀 단계에 있습니다. 풀럼은 개막 3경기 무승 이후 지난 리즈전에서 상대 자책골 덕분에 1대0 승리를 거두며 시즌 첫 클린시트와 함께 귀중한 승점을 챙겼습니다. 실바 감독은 운이 따랐다고 인정하면서도 선수들의 후반전 투지와 수비 집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풀럼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오픈 플레이로는 실점이 없고 모든 4실점은 코너킥과 페널티킥에서 나왔습니다. 반면 공격에서는 세트피스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브렌트포드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큰 폭의 변화를 겪었음에도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는 원정 2경기 모두 패했지만 홈에서는 빌라를 꺾고 첼시전에서도 극적인 동점골로 승점을 챙기며 4점을 확보했습니다. 주중 리그컵에서도 빌라를 승부차기 끝에 제압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브렌트포드는 크레이븐 코티지 원정에서 최근 3경기 중 2경기를 패하며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풀럼 상대로 원정 2연패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반대로 풀럼은 최근 런던 더비에서 7경기 중 5패를 기록하며 지역 라이벌전에서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양 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은 매우 팽팽해 최근 9경기에서 풀럼과 브렌트포드가 각각 4승씩 나누어 가졌고 무승부가 단 한 차례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 경기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며 브렌트포드가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지만 풀럼이 홈 2점을 살려 최소 승점 1점은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AC 밀란은 이번 시즌 초반부터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공격의 핵심 자원으로 기대를 모았던 산티아고 히메네스는 아직까지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고 3차례나 골대를 맞히며 불운까지 겹쳤습니다. 이 때문에 선발 출전 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히메네스는 크리스토퍼 운쿤쿠, 크리스티안 플리식, 라파엘 레앙과 출전 경쟁을 벌여야 하지만 레앙은 종아리 부상으로 세리에 A 무대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 선택지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수비와 골키퍼진에서도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주전 골키퍼 마이크 매냥은 볼로냐전에서 부상을 당한 이후 훈련에 복귀하지 못했고 이번 경기 출전 여부 역시 불투명합니다. 결장 시에는 피에트로 테라차노가 대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 수비수 스트라이냐 파블로비치 역시 근육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팀 우디네세 역시 전력 공백이 있습니다. 주전 골키퍼 마두카 오코에는 징계로 결장하고 산디 로브리치는 슬로베니아 대표팀 경기 중 종아리 부상을 입어 이탈했습니다. 공격수 바이어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케이넌 데이비스가 부상에서 회복하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전에서 2골에 관여하며 활약을 펼쳤고 이번 경기에서도 자니올로 혹은 이케르 브라보와 함께 투톱을 이룰 가능성이 큽니다.
밀란은 지난주 볼로냐전에서 루카 모드리치의 노련한 경기 운영 속에 1대0 승리를 거두며 지난 5월 코파 이탈리아 결승 패배에 아쉬움을 씻어냈습니다. 올 시즌 복귀한 알레그리 감독은 팀 수비 조직력을 크게 끌어올리며 최근 4경기 중 3경기를 무실점으로 마쳤습니다. 모드리치와 라비오의 중원 조합은 경기 운영에 안정감을 더했고 크레모네세에게 당한 개막전 패배 이후 팀은 점차 정상 궤도로 복귀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시즌 밀란의 목표는 유럽 대항전 복귀와 리그 4위권 진입이며 경쟁자들이 유럽 일정으로 체력 부담을 겪는 동안 밀란은 상대적으로 회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반면 우디네세는 시즌 초반부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월 인터 밀란을 2대1로 꺾으며 주목을 받았고 코파 이탈리아에서 카라레세를 제압한 뒤 리그 원정에서도 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승격팀 피사 원정에서 승리하며 4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홈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난 3월 이후 세리에 A 홈 경기에서 단 한 차례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6경기 연속 무승에 머물러 있습니다. 조직력이 뛰어난 밀란을 상대로 이 흐름을 끊어내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수비 안정성과 중원의 노련함을 앞세운 밀란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공격 효율성 부족과 주전 선수들에 잇따른 부상 공백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디네세 역시 올 시즌 끈질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 밀란이 무실점을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승리를 확정 짓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밀란의 근소한 승리 또는 무승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팽팽한 접전이 예상됩니다.